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쌤. 제가 작년에 좀 무리를 했었나 봐요. 네. 보시면 여기 약간 눈피출이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네. 지금 눈이 좀 빨개가지고 어제는 조금만 일하고요. 어. 오랜만에 또 좀 집에서 쉬면서 네. 2023년을 좀 한번 저도 나름대로 어. 계획을 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3년 새해를 맞아서 네. 우리 취준생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실까요? 덕담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꼭 취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쌤이 새해 맞이 자체 특집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름하여 신년 특집 안쌤의 직무 대탐험이라고 합니다. 탐험을 해야 되나요? 네, 탐험을 떠나야 되는데 날씨가 좀 춥긴 합니다. 네. 그래도 탐험을 떠나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방학 동안에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좋지만 일단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어떠한 직무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난 저 직무를 좀 선택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식견을 좀 넓히시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탐험을 떠나보시죠.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안쌤의 직무 대탐험. 네. 첫 번째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뭐 첫 번째 네. 도착지는 인사 직무, HR 직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은 HR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사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네네. 이 직무 맡은 분들은 좀 어떤 일부터 하는지 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희의 이 질문 형태부터 잘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구체적인 업무를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는 오늘 좀 가이드만 좀 해드릴 겁니다. 인사 직무는 말 그대로 HR이고 HR은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딱 꾸리게 되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누군가를 뽑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누군가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이분이 회사를 다니면 뽑았다고 해서 그분이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이란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가 뭐 가장 잘 맞는 것인지 이런저런 배치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인들의 가장 뭐 쏠쏠한 재미라고 한다면, 전 최근에 이 기사 보고 제가 마침 강의하고 있을 때 이 기사를 네. 봤었는데, 올해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다니시는 분들은 연봉이 50%를 성과급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 것처럼 야, 나 일 좀 열심히 했다, 회사 실적이 좋았다면은 얼마의 보너스를 줄 것인가, 연봉 얼마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승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조직 문화를 가지고 이 임직원분들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분이 뽑았던 분이 이제 퇴사할 때까지의 회사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인사 업무는 되게 잘하면 사실 뭐 티가 조금 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티가 잘 나진 않아요. 하지만 인사 업무를 잘 못하면 티가 엄청나게 나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인사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채용 업무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멋져 보이고 라고 해서 약간 주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철저히 인사는 회사에 아주 든든한 조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거나 읽으시게 된다면 좀 그런 부분으로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오래 다닌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 사람 관리 또 사람 다루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HR 직무를 맡은 분들이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연지 씨가 지금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네. 과연 지금 이렇게 웃으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까? 아니면 난 이거 싫어.
내가 보니까 안쌤이 앉아있는 저 자리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네. 해서 직무를 바꾸려고 하진 않을까. 회사에 뭔가 불만이 있진 않을까. 그다음 사람들이랑 혹시 싸우진 않았을까. 네. 등등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사람 관리, 사람 다루는 거는 되게 어렵고요. 대신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목적이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각자 딴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하에서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된 생산성을 발휘하고 계신가? 그리고 혹시나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캐치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인사팀은 어떻게 보면 임직원분들의 니즈, 정서 파악 같은 거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조금 제가 과하게 얘기한다면 인사팀 만약에 연진이 씨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막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연합뉴스에서 이제 인사팀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연지 씨 오늘 나랑 같이 밥 좀 먹읍시다. 네. 그럼 연지 씨가 나랑 무슨 밥 왜 먹지? 무슨 일이지? 뭐 내가 뭐 보너스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러니까 그쵸. 그죠? 네. 바로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나쁜 나가나? 그렇죠. 단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생 주임 있잖아요. 학생 주임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학생 주임이 너 야 찾는다 그러면은 야 끝나고 오래라고 하면 약간 좀 네. 무섭고. 그쵸.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인사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성원분들과의 벽을 허물려고 하는데 구성원분들이랑 그럼 연주 씨가 딱 가서 식사할 때 만약 인사팀장님이 연주 씨 요즘 회사가 어때요? 요즘 다니는 거 어때요? 예, 좋아요. 좋아요. 막 이러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사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구성원들의 정서를 듣고 싶어 하는데 과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좀 만들어진 것인가 등등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저는 단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임직원분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뭐 플랫폼 가서 보니까 막 니네 회사 왜 이러냐 등등의 네. 그런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접하면 그 인사팀이 네. 일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기보다는 나도 똑같은 직원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다니기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팀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인사팀이 앞에 나와서 막 말을 많이 한다라기보단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보통 우리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 인사팀 분들이 특히 많은 정보를 들으실 거고 입은 많이 무거워야 될 테니까 그 점을 좀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 먹자고 먼저 하지 말고 칭찬부터 하고 밥 먹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제일 비싼 거, 네. 비싼 거 드시면 됩니다. 좀 반면에 그래도 매력적인 부분도 그렇죠. 많을 것 같거든요. HR 업무가 가지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거는 아까 제가 조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연지 씨 같은 훌륭한 분을 뽑았어요. 네. 그랬더니 연지 씨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또 1인분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2인분, 3인분 어디 방송에 갖다 놔도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럼 뽑은 사람으로서 거봐 내가 저 지원자 네. 서류에서부터 너무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겠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임직원분들은 좀 출근 시간이 이른데 네. 그러면은 조식을 못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조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자. 그래서 그런 걸 기획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팀장님과의 어떤 인사팀과의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만들어 놓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인사팀을 느끼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믹스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조금 더 원활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이 사람들이 회사를 다님에 있어서 너무 좋아졌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할 테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아니면 뒤에 서포트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일이 더 잘 됐다.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 기분이 좋게 더 네. 참여를 했다.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뿌듯한 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안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HR 직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 사람과 대면하는 일이 잘 맞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래도 어울릴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HR 직무자에게 또 따로 요구되는 역량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질문이 무슨 일을 하냐.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점이 좀 좋은지 어떤 점이 힘든지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역량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면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 얘기 어떻게 하면 라포를 형성해서 이렇게 말을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네. 부분. 그리고 그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낼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업무적으로 연지 씨 오늘 저랑 식사하시죠라기보단 평소에 관계를 잘 설정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되겠죠. 그래서 인사팀은 너무 막 차갑고 막 세련되고 약간 도회적인 그런 이미지라기보단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푸근하고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이미지가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는 기본적인 역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인사팀 직원분들도 사람인지라 네.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우리 연주 씨가 참 좋아요. 네. 되게 감사합니다. 밝으시고 네. 이런 건 성격도 시원시원한 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같이 방송한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지 씨한테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면 저는 그냥 A 플러스 S 오.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연지 씨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인사팀 분들도 사람인지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약간 팔이 안으로 굽듯이 좋은 평가라든지 물론 내 평가가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물어봤을 때 난 이거 좋은 것 같아.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래서 인사팀 분들은 저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걸 말씀드릴까요? 네.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것이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죠. 네. 원래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쵸.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민한 것이 과연 100점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려고 하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원칙 준수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네.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친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인사 업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이게 참 자막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선. 어. 제가 연지 씨랑 많이 얘기했던 네.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 네. 유에서 더 나은 유잖아요. 전화원유. 네. 인사 업무는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게 할 것인가니까 개선할 수 있는 역량. 평소에 내가 문제점을 보고 요걸 요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날 의사소통이다, 대인관계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한다.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시면 영업하십시오. 네, 영업 똑같아요. 네. 근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가져가셔서 객관성과 원칙까지도 여러분들이 준수하려고 하시는 그 역량도 파악하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객관성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네. 있어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쌤 말씀대로 이 역량들을 이 HR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조금 적으면 그렇죠. 도움이 될까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사실 뭐 다양한 예전에는 인사하면은 그냥 사람 만나는 그런 경험들 작성하면 네.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서 인사팀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인사팀 자체가 많이 뽑지가 않는 경영 지원단의 직무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 네. 내에서 스펙이 좋은 분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사팀에서의 제일 좋은 스펙은 말 그대로 인사팀에서 HRM 업무나 네. 아니면 HRD 업무를 서포팅했던 경험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사팀 업무에 대한 경험, 네. 그런 경력 부분을 서술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대인관계, 아니면 창의적 문제 해결했던 경험, 아니면 좀 다른 관점에 있어서 나는 팀플레이를 하거나 뭐 할 때 뒤에서 든든한 조연으로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인사직무는 이공계 분들도 다 지원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브릿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왜 인사 쪽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네. ERP 인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취득하셔서 엔지니어가 되기는 싫으셨고 네. 그래서 인사 쪽으로 오시기 위한 이걸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서류 전형에서 어찌됐건 정량적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신다면 없어도 되긴 하지만 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자격증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공계분들은 이 자격증을 좀 준비하면 좋고 인문계분들은 아무래도 HR 직무 관련해서 그렇죠. 많이 지원을 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험과 경력을 쌓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입사 전에 HR 직무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이 그래서 딱 좋은 게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듣고 확신을 얻으셨거나 관심 있으신 네. 분은요. 지금 인턴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단에서 사무 지원 쪽, 그다음에 인턴은 이제 경영 지원 쪽. 이제 연말정산이 시작돼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에서 네. 아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통해서 인사팀과의 연결고리를 좀 잡으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 판매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네. 좀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을 그러네요. 뽑는 그런 것들이니까 인사 쪽에 있어서의 채용 그런 것과 조금 관련된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사람 뽑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경험들로서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R 직무를 원하는 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요. 인사팀은 조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노력해야 우리 임직원분들이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팀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인사 업무가 아니라 정말 이쪽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셔서 되게 좁은 문이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가고는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인사팀 직무도 좋지만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는 수시여서 넘어오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큰 회사만, 너무 이름 있는 회사만 고집하지 마시고 작은 회사에서부터 스타트하셔도 좋으니까 거기에서 많은 일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년 특집 안쌤의 직무 대탐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알아봤는데요. 네네. 다음 시간도 기대도 좋을까요, 쌤? 기대 엄청 하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